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배예찬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세 에디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을 할 때도 코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파이썬으로 익스플로이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웹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엔 PHP나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킹을 넘어서 이제 정보 보안 관련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코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 업무를 하면서 코딩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익스텐션들을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어떤 업무에서 코딩을 많이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객사 취약점 코드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약점 코드를 오픈소스 코드 등을 분석을 할 때는 코드 환경을 마련해두고 거기서 뭔가 수정해보면서 코딩하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랑 비슷하게 환경을 구축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할 때입니다. 오펜시브 시큐리티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방화벽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패킷 분석 등은 코딩 작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딩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체인라이트 팀에서 프로그램 분석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 웹3 프로그램 분석을 할 때도 프로그램 분석 자동화 관련해서 연구 코드를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배운 VS 코드 관련 꿀팁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VS 코드에서 이제 세팅을 건드릴 일이 많은데 세팅을 여는 단축키는 이제 커맨드 콤마를 여시면 이제 세팅 창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가 있고요. VS 코드의 알파이자 오메가 커맨드 쉬프트 P인데요. 이건 이제 커맨드 팔레트라고 해가지고 VS 코드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VS 코드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할 때 요거를 치시면 되고요. VS 코드 세팅을 어떻게 열지 하면은 오픈 세팅스 UI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익스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편으로는 익스텐션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문제입니다. 익스텐션은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한 커스텀 코드를 올려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IDE 개발사들이 제공하는 코드보다 퀄리티가 낮거나 성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리 누수나 CPU 점유율 상승 등의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이제 개발한 코드를 저희 로컬 환경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보니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코드가 익스텐션에 삽입되어 있다면 내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들이 누출되거나 서비스에 필요한 암호화 키 등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최신 기술들은 이제 샌드박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외부 개발자들이 개발한 코드를 로컬에서 실행한다는 위험도가 높은 동작이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설치할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업무상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별점, 리뷰, 그리고 익스텐션을 누가 개발했는지, 익스텐션의 코드가 공개된 경우라면 이 코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증하고 업무에 사용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최근에는 VS 코드에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개인 개발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필 계정과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필 계정을 분리해서 익스텐션을 각각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 개발을 할 때의 편의성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북마크스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줄 중간에 북마크를 찍고 북마크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북마크스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별점은 169개고 별점은 상당히 높고 300만 정도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임포트 구문을 수정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expression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커맨드 점 눌러서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1306번 라인에 북마크를 찍고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파란색으로 북마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1번 라인으로 이동해서 임포트를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설정한 단축키를 이용해서 1307번 라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1304번 라인의 함수와 이제 1259번 라인의 함수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다고 할 때 북마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커맨드 팔레트는 커맨드 쉬프트 P를 눌러서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키보드 숄컷으로 북마크스로 검색해 보시면 옵션 쉬프트 LJK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모노카이 프로라는 테마 익스텐션인데요. monokai.pro라는 데서 이제 인증된 도메인으로 배포되고 있고 요 인증 마크가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개발자가 인증이 되었다라는 마크거든요. 조금 더 믿고 쓸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별점은 조금 낮고 리뷰는 256개, 그다음에 200만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유료 익스텐션이에요. 가격은 이제 VS 코드 기준으로 12.5유로를 내야 합니다. VS 코드에서 기본으로 지정해주는 테마들이 다크 플러스, 라이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기본 테마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노카이 테마가 이렇게 기본인데 모노카이 프로는 모노카이 테마를 더욱 발전시킨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노카이도 예쁘긴 하지만 뭔가 밑줄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눈이 아픈 느낌이 있고 조금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모노카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노카이 프로 테마를 쓰는 이유는 제가 러스트 언어로 주로 코딩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키워드나 식별자 같은 것들이 이제 잘 구분이 되는 색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테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5개나 제공을 해줘요. 저는 이제 그날그날 기분에 맞춰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익스텐션은 2개를 묶어서 소개해드릴 건데 Git 렌즈와 Git 그래프입니다. Git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Git 렌즈와 Git 그래프를 쓰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시각화를 보여줍니다. Git 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Git 크라켄이라고 이쪽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2,9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Git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개발자가 개발을 했는데 7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지만 별점은 지금 꽉 찬 5개로 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Git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지막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야? 토글 라인 블레임이라는 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키고 쓰게 된다면 여기에 이거 내가 10개월 전에 짠 코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라인 블레임 같은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으로는 이 파일의 예전 버전 보기라는 이런 버튼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예전 버전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Gi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Git의 시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커밋 그래프를 세세하게 볼 때는 이제 Git 그래프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Git 렌즈 이외에 따로 Git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Git 렌즈는 그래프 기능이 유료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Git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조금 더 컴팩트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코드 스펠 체커라고 하는 오타 감지기 익스텐션입니다. 스트리트 사이드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나오는 이 익스텐션이 있어요. 다운로드 이제 950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스트리트 사이드 소프트웨어가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C스펠이라는 되게 유명한 커맨드 라인 스펠 체커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사용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석을 쓰다 보면은 expression is incorrect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쓰게 되면은 틀린 단어가 있을 경우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요. 코딩을 하면서 코드명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오til수를 하기가 쉬운데 특히 이제 혼자 하는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 협업할 때는 한번 이제 그런 오타들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는 거를 미리 도와주는 익스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S 코드가 기본으로 오타 감지를 지원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익스텐션은 GitHub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챗입니다.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코파일럿도 이제 유료더라고요. 그런데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거나 유명한 오픈소스를 유지 보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GitHub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예시로 여기서 코드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fn test translate value with type hin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자동 완성을 키를 누르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 위치에서 쓴 거라서 유의미한 테스트는 아닐 거예요. 자동 완성을 잘 해준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파일럿이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웹 개발을 할 때는 코파일럿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기능은 이제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건 코파일럿 챗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온 다음에 채팅 관련 기능들이 되게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코파일럿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GitHub 코파일럿이랑 GitHub 코파일럿 챗이라는 기능이 나와요. 둘 다 이제 설치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 GitHub 코파일럿 챗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채팅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챗 GPT를 따로 켜고 끄고 할 필요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커밋한 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채팅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챗 GPT 하듯이 이렇게 코파일럿이 세션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 다음 질문도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되게 유용하게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라인 챗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단축키 커맨드 I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ask copilot to edit code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뭐 주석을 달거나 뭐 문법 리뷰를 받을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챗을 띄워놓고 Please revise the grammar of the following code to sound more fluently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를 좀 다시 작성해 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문장이라서 크게 수정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에 네이티브가 쓴 것처럼 좀 다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주석 같은 거 되게 잘 바꿔줍니다. 코파일럿의 픽스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타가 이렇게 났다고 해봅시다. 이가 하나가 없어서 오타가 나게 되면 컴파일러가 나서 이렇게 빨간 줄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커맨드 점을 누르고 fix using copilo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컴파일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잘 읽어가지고 그대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S가 2개 들어간 익스프레션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이렇게 accept를 누르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알아서 자동으로 컴파일 에러도 고쳐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줘, explain이라든지 테스트를 작성해줘,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줘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챗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도가 뭔지를 조금 더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꿀팁을 전수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팁은 이제 폰트 리가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폰트 리가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세팅해서 바꿀 수 있다 해서 세팅에 가보시면 폰트 리가처를 이렇게 켜게 되면 빼기 부등호, 는 부등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화살표로 예쁘게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글자들이 합쳐졌을 때 이걸 좀 더 예쁘게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폰트 리가처 같은 경우에 세팅뿐만 아니라 폰트도 지원되는 폰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JetBrain스사에서 나온 JetBrains 모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오른쪽 사이드바를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VS 코드가 기본 설정으로 사이드바가 이제 왼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이 사이드바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도 코드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두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른쪽으로 세팅해 보시라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Format on Save를 켜라 라는 꿀팁인데요. Format on Save라는 걸 이제 켜시면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일이 깨져 있더라도 저장만 커맨드 S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포매팅을 맞춰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협업할 때는 이런 포매팅 룰을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따로 스텝으로 두게 되면 까먹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포맷 온 세이브를 켜시고 포매팅 룰을 팀 간에 공유하시면 이런 스타일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일하면서 알게 된 VS 코드의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을 공유하다 보니까 공통 익스텐션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각 언어별로도 다양한 익스텐션이 있으니까 개발 환경에 맞춰서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